용용이의 경제학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조금 학문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후반골절 공급 곡선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는, 가까운 미래에는 최저임금이 2만 원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모두를 비정규직화해서 해고가 편해지는 사회가 되면 이게 충분히 메워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뭐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책에서만 나올 법한 이야기, 혹은 너무 이론적인 이야기, 혹은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왜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책을 보면서 고민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공급 곡선입니다. 그 노동의 공급은 노동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물 시장이 있고 생산 요소 시장이 있다 했을 때,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가게가 되는 거고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수요자는 기업이 되는데요. 이때도 이제 기업이 수요자가 되는 거고 공급은 가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공급 곡선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노동을 할지에 대한 고민하는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W는 우리가 P라고 생각했던 세로축에 있는 W는 그 웨이지라고 해서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X축에 있는 Q는 이제 타임이라고 해서 노동 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동 시간을 늘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이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임금이 늘어날 때 당연히 노동 시간이 증가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 시간이란 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루에 우리가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는 주 52시간이라는 이제 정부 규제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있고요. 이 T는 24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면 그 노동을 했는 만큼 쉬어주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자는 시간도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24라는 시간에서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노동을 할 수 없는 시간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T가 무한정 증가할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한다면, 이 노동이란 생산 요소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방 굴절 공급 곡선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래프가 일반 공급 곡선과는 다르게 T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T가 변곡점을 지나서 T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또 임금이 증가하면서 노동 시간을 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저숙련 노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지나서 우리가 충분히 돈을 벌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난 이제 쉬고 싶어, 혹은 나는 이제 충분히 돈을 벌기 때문에 레저를 즐기고 싶어요, 혹은 여가를 즐기고 싶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우리가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레저에 대한, 여가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게 돼서
이제 노동 시간을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돈을 충분히 벌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휴가를 즐기고 싶어 한다라는 그 욕구가 생긴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또 과거에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 6일제를 했었어요. 저는 토요일에 학교 간 기억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요. 토요일은 당연히 학교를 가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학교를 가더라도 물론 일찍 오긴 했지만 학교를 가는 게 당연했었고, 부모님들도 당연히 토요일이면 출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이 되었고요. 이제는 토요일에 학교 가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해지는 시점이 되었고, 토요일에 회사를 간다라고 하면 저 사람 정말 돈을 많이 버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나 혹은 정말 저숙련 노동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가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게 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가져와 보면 최저임금을 2만 원까지 높이게 되면 저는 이 사람들이 노동에 대한 욕구가 많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곡점을 충분히 지난 임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감소하게 되고요. 아니, 노동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감소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노동을 하려는 의지가 감소함에 따라서 노동 공급 자체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노동을 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 계약 자체가 현재와는 많이 변화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고가 편해지는 계약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지금은 4인 가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4인 가족 중에 대부분이 2명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동 시간을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4인 가족 중에 1명만 일하게 될 수도 있고요. 4인 가족 중에 2명이 다 40시간, 주 40시간씩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줄여서 주 30시간 혹은 주 20시간 정도 일할 수도 있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4인 가족이란 거고요. 이 4인 가족의 인구가 최소한에 유지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출산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출산율이 2가 아니라 2.1인가 2.2 이상이 돼야 그 인구가 유지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죽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제 결혼을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2가 넘어가야 최소한의 인구가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인구를 유지시키는 과정에서 저는 4인 가족이란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 4인 가족을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제 최저임금이 2만 원이 되어서 노동시간을 감소시켜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 4인 가족을 형성하고요. 그 4인 가족 간에 이제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가져지게 되면서 가정교육이란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청소년의 자살이라든지 청소년들의 비행을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동시간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보면 OECD 국가 중에 뭐 노동 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고요. 또 유흥에 즐기는 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노동도 많이 하고 유흥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노동 시간을 조금 줄여서 유흥 시간을 조금 줄여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늘 증가하는 게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최근에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사실 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최저임금 2만 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최저임금 2만 원을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후반골절 공급곡선 혹은 후반골절 노동 공급곡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반골절 공급곡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